레필입니다. 8월 21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.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. 코스피는 1.2%, 코스닥은 2.3%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. 미국 쪽 이제 테이퍼링 우려감과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그 확산세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제일 큰 이유는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일 거고요.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증가를 하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는 좀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테이퍼링 전체로 보았을 때는 이제 모든 이제 글로벌 증시가 떨어지는 방향이긴 한데요.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코스피를 먼저 보겠습니다. 이미 차트 자체는 이미 상승해서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고요. 21선, 61선, 5일선 모두 벌어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이렇게 오랜만에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매일매일 떨어지는 그 폭락장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고요. 계속 이제 이때 21선을 하락 돌파했을 때부터 좀 애매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61선을 깼을 때부터 코스피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깜짝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증시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갈 자리에서 좀 가줬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. 여기서 이제 갔어야 됩니다. 근데 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21선을 맞으면서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고요.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좀 해야 된다.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언제까지 좀 관망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의문이 들죠. 자, 사실은 이제 언제까지 딱 뭐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지금은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 기사 하나를 좀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미 이제 올해 11월부터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죠. 이 자금을 빨아들이겠다. 그렇게 얘기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은 2023년 3분기라고 얘기를 좀 하네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일은 별로 없을 거고요. 오히려 이제 돈이 빠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빨아들이면 이제 또 갑자기 이게 돈을 풀었을 때 형성되어 있던 그 버블들이 팍팍 터지면서 좀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자금을 빨아들이는 큰 이 양이라고 할까요? 그 양을 조절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.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반복이 될 거고요. 또다시 이제 코스피 장세가 또 박스권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번 레벨업을 하긴 했는데요.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코스피가 좀 과하게 오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. 원래 이 정도에서 공매도 금지가 기간이 좀 길었었고요. 지금은 공매도 금지가 풀렸기 때문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은 계속해서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.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겠지만 이제는 어느 한 종목을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목 강세가 있긴 하겠지만 조금은 스윙 개념으로 좀 진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. 지금은 좀 버티면 이제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는 뭐 계속 코스피에서 빠지고 있고요.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크게 금액으로 보자면 8월 9일부터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뭐 9일째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코스닥은 확실히 이제 하락폭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웬만해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도 어제 다 내리면서 마무리를 했고요. 월요일에는 이제 미장이 좀 이번에 반등을 좀 했습니다. 테이퍼링 시기가 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좀 했지만 이 환율을 좀 보십시오.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으로 치솟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좀
어렵죠, 움직임이.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세를 띌 가능성이 크다.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씩 반등을 쳐주면서 저점을 점점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윙 개념으로 종목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뭐 이 정도로 보고요.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. 먼저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. 550원 하락해서 34,8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. 계속해서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좀 반등이 나올 법하면 장이 좋지 않고 꾸준히 지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. 정말 기대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. 이게 그런 소스를 다 무시한 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쪽 지지라인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지라인을 받치지 못했고요. 61선을 하락 돌파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 좀 손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추세 자체가 완전히 깨졌을 때는 리스크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자리를 잡아주는지 거기에서 보고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더 내려갔고요. 계속해서 저점 자체가 점점 내려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21선과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전에 진원생명과학이 하락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그 패턴을 좀 보자면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치고 나갔다가 갈 줄 알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안 가고 바로 요 중턱 정도에서 이렇게 꾸준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. 이전에도 계속 내려가다가 한 번에 이제 61선 근처에서도 뭐 상한가 가까이 한번 치고 갔다가 꼬리 달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라인이 형성이 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이고요. 21선과 함께 이렇게 계속 평행하게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를 진짜 견뎌버리면 정말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끊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분명히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집봉을 만들면서 내려갑니다. 이게 외국인이 하는 짓이고요. 외국인이 사모았다가 다시 쭉 올리면서 털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내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진원생명과학이 구체적인 그 VGXI의 플러스 미드 계획을 좀 발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백신에 대한 뭐 결과라든지 아니면 2차 그 임상 결과 진행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소스를 여러 가지를 지금 막 퍼뜨려 놨는데 사실은 이제 코스프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 임상 결과 발표가 좀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사실은 이미 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인가요? 거기서 셀바시온이라는 기업이 이미 치료제를 내놨고 그 코스프레이 치료제 이 사용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많이 늦어 있는 상태고요. 진원생명과학이 한 가지 가치로만 따진다면 이제 그 알데브론과 소송을 해서 유리한 고점을 잡았던 그 VGXI 플라스미드 그게 희망입니다.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은 백신이라든지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이미 타 기업들이 다 선제적으로 출시를 해서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. 그게 이제 뭐 사용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미 사용하던 걸 많이 쓰지, 획기적인 그런 이점이 없다면 굳이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이 그 플라스미드 가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4분기에 이제 공장이 완료되니까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나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외국인이 3일 연속 이제 매수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5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. 하지만 보통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가 아까도 보셨지만 고점 이 꼬리가 긴 양봉을 만들어 버리면서 외국인이 여기서 다 털어버리거든요. 그런 식으로 저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 그 VGXI에 대한 그런 확실한 소스가 나오면서 선 계약건이라든지 그런 계약 공시가 뜬다면 진원생명과학이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차트를 보았을 때는 한탕하고 다음 한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소스가 다시 나올 때까지는 좀 큰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일단 다음 주에는 시간에 상승을 했지만 한번 이제 또 피레침을 만들고 떨어질지
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밀어 올리면서 바닥 라인을 확실히 만들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플러스미드 소식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. 11,000원 올라서 98만 6천 원이고요.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100만 원을 한번 찍고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뭐 진행하던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여기서도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좀 만들어 가면서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자리를 잡았다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모더나에 대한 위탁 계약 그 체결이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자, 조만간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확실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18,000주 또 매수를 하면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. 기간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면 저는 계속 괜찮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진원생명과학, 삼성바이오로직스. 그 다음에는 제넥신 4,900원이죠. 하락을 좀 했고요. 역시 이제 확실한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넥신도 사실 많이 내려 있는 상태지만 쌍바닥 다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또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요. 이 아주 쌍바닥 지점까지 또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발 그 백신 소식이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들려야 될 것 같고요. 조금은 애매하게 진행이 되네요.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도 백신 타기업 백신들이 지금 또 3상이 다 진행이 되고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티기에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제넥신도 적절하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냥 대응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. 5,000원 내려서 33만 500원입니다. 자,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가 또 이제 막판에 또 다 올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하고요. 주봉 월봉 잘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MSCI에 대한 그 패시브 자금이 이제는 다음 주면 들어와야 되거든요. 계속. 그래서 실제로는 편입일이 31일이지만 그 전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면서 주가를 선제적으로 좀 확보를 좀 해놓고 마지막 날 31일쯤에 블록딜 대량 거래로 인해서 좀 교환을 하는 지분 교환을 하는 그런 식의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. 그래서 MSCI는 편입이 되기 전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요. 편입되고 나서는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기관과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. 매도를 좀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끌어올린 세력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. 분명히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요. 한번 다음 주에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셀리드고요. 셀리드 6,000원 내려서 12만 1,000원이죠. 네. 좀 잘 유지하다가 막판에 이제 증시가 좀 내려가면서 같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셀리드도 지금 확실히 자리 잘 잡고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요. 21선 받치면서 크게 한번 올랐고요. 자, 확실하게 힘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, 지금 음봉으로 좀 마무리를 했지만 61선 위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1선 조금씩 올라가면서 확실한 때에 좀 올라갈 것 같고요. 셀리드 저는 꾸준히 한번 위로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주봉도 차근차근 올라가고요. 자, 투자자도 뭐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셀리드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유바이오로직스 1,050원 내렸고요. 자, 유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바닥 라인까지 또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좀 이제 애매하게 만들어 버렸는데요. 어쩔 수 없이 증시가 좀 내려가면서 반등했던 종목들도 모두 하락했습니다. 자, 하지만 뭐 다음 주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했기 때문에 같이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자, 이 등락폭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네요. 하지만 이런 하락 상승을 잘 이용을 한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.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투자자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했고요. 뭐 크게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오 종목들이 하나 둘씩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.
자, 한번 다음 주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움직이길 기대해 보고요. 자,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